안녕하세요. 대시뉴스 코리아의 위클리 리퀴드 오신 모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대시뉴스 코리아에서 번역과 컨텐츠 작성을 맡고 있는 조유진이고요. 이번 한 주 동안에도 대시와 암호화폐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희 채널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 꼭 놓치지 말고 눌러주시고요. 또 저희 채널을 가장 먼저 접하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페이스북, 트위터, 또 텔레그램을 통해서 가장 최신의 뉴스 접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첫 번째 뉴스는 태국 정부가 암호화폐 사용의 제한을 위해 벌금과 징역형을 도입했다는 다소 무거운 소식입니다. 태국 왕실은 한때 암호화폐를 합법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도 했었는데요. 새로운 법안은 암호화폐를 디지털 자산으로 분류하고 사기성 세금 신고에는 5년의 징역형을, 허가받지 않은 암호화폐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2년에서 5년의 징역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불법 사업 운영의 경우 사업 운영 1일당 최대 10,000바트, 즉 미화 약 300달러 이상의 벌금을 물리게 되었는데요. 또한 개인이 가진 암호화폐와 관련된 계정을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은 1년의 징역형과 10만 바트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네요. 또한 암호화폐 거래에는 15%의 세금이 부과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로써 태국에 위치했던 암호화폐 관련 회사들은 태국을 떠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러한 내용은 미국의 뉴욕에서 있었던 비트 라이센스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비트 라이센스의 결과 대부분 거래소와 암호화폐 회사들이 뉴욕을 떠나면서 소비자들에게 많은 피해가 돌아갔고 현재에도 이러한 피해는 계속 유효합니다. 암호화폐 사용을 무조건 금지하고 무거운 벌금이나 형벌을 내리는 것보다 해당 기술을 더욱 잘 이해하고 활용해서 블록체인에 허브가 된다면 관련 기업을 유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부여해서 더욱 윤택한 경제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요? 두 번째 뉴스는 비트코인 캐시의 채굴자들이 최근 채굴 보상의 일부를 투자하여 재무 모델을 개발하려는 조짐을 보인다는 내용입니다.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비트코인 캐시의 주요 참여자들이 모인 컨퍼런스에서 채굴자 블록 보상의 일부분을 따로 떼어 개발기금 펀딩에 사용하고 채굴자들이 예산 제한서에 투표하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대시가 가진 재무 구조와 매우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죠. 대시의 경우 매달 전체 블록 보상의 10%를 운영자금으로 조달하고 나머지 90%를 반으로 나눠 채굴자와 마스터노드가 각각 분배받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비트코인 캐시 개발팀의 아이디어는 최근에 벌어졌던 비트코인 캐시 개발 펀딩의 어려움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일부 비트코인 캐시 사용자들이 비트코인 캐시 개발자들이 릴리즈에 서명하지 않고 체크서물을 검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게 되었고, 이에 비트코인 캐시 개발자들은 그럴 만한 인프라를 갖출 수 있는 자금이 없다는 대답을 내놨던 것이죠. 이러한 사건들은 암호화폐가 가진 자원봉사적 개발의 문제점을 더욱 잘 보여주네요. 앞으로 더 많은 프로젝트들이 대시가 가진 구조를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자체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을 준비 중인 이토로라는 회사가 자사거래소 런칭을 앞두고 벌인 시장조사 보고에서 대시에 관해 심각하게 저평가되어 있다는 평가를 내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대시는 지불코인 업계에서 가장 잘 확립된 암호화폐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그 커뮤니티 역시 끊임없는 혁신을 거듭하고 있으며 특히 신흥시장에 새롭고 신선한 공간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들의 연구 결과에 따를 때 이 암호화폐가, 즉 대시가 암호화폐 시장의 또 다른 코인들과 비교할 때 매우 저평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특히 이들 보고서에는 대시가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전 세계 많은 지역에서 이미 상당한 채택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특히 베네수엘라에서의 선정과 합법 대마산업에 진출한 RT36를 다루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대시의 진면목에 관해 아직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대시의 성장 가능성이 아직도 무궁무진하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번째 뉴스는 대시가 리브랜딩을 진행해서 새로운 로고를 발표했다는 소식입니다. 대시 커뮤니티는 올해 초 비주얼 브랜딩과 관련해서 크게 토론을 진행했는데요. 이로써 기존의 로고에서 업데이트해서 대중에게 더욱 어필할 수 있는 새로운 로고를 채택하기로 합의했었습니다. 초기에 대시코어는 업계 탑팀 중 하나인 오길비 앤 메이더와의 협업을 통해 포괄적 마케팅과 브랜드 캠페인을 진행하기 위해 커뮤니티에 자금을 요청했고 압도적인 표결로 패스한 후에 최종 로고시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시 커뮤니티 회원들의 추가적인 토론으로 인해서 브랜딩 펌인 타프앤클라크가 소개되었고 이들 회사 역시 예비 로고를 들고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기존의 로고, 오길비 앤 메이더의 로고, 타프앤클라크의 로고 세 가지의 시안이 나오게 되었고 이 중 하나를 선택하는 투표에서 결국 타프앤클라크가 선도하게 되어 지금의 로고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새로운 로고를 선정하는 과정은 한 가지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대시를 이끄는 것으로 인식되는 코어팀이 팀을 선정했으나 결국 로고에 대한 커뮤니티의 토론에서 발생한 새로운 시안이 이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는 결국 대시의 분산화된 자치 조직이 실질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또 이러한 사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빛을 발한 것은 커뮤니티 내 컨센서스라는 점에서 또 한 번 분산화가 입증되는 셈입니다. 또 이러한 투표가 마무리된 이후에는 브랜딩에 관한 토론이 대부분 중단돼서 이런 결정 과정이 진정한 컨센서스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방증해주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대시 커뮤니티의 민주적인 모습이 많은 다른 프로젝트에 의해 인정을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인 듯하네요. 다섯 번째 소식은 리워즈닷컴이 대시를 자사 플랫폼에 추가하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리워즈닷컴이 가진 약 7천여 개의 가맹점에서 쇼핑을 하는 경우 보상이 주어지는데요. 이 보상은 원래 리워드 토큰을 통해서 받게 되지만 여기에 대시가 추가적인 옵션으로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암호화폐에 익숙하지 않은 많은 대중에게 쉽게 대시를 소개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직접 지갑을 다운받고 거래소를 이용해서 암호화폐를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법정화폐로 쇼핑을 함으로써 암호화폐를 얻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에 관해서 더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또한 이렇게 얻어진 대시를 쇼핑에 사용하면서 암호화폐의 사용 사례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암호화폐에 더욱 친숙함을 느낄 수 있게 되리라는 전망입니다. 또한 리워즈닷컴과 대시의 파트너십은 단순히 대시를 보상으로 증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현재 리워드닷컴에서 법정화폐를 통한 쇼핑만이 가능하지만 2018년 4분기에는 대시를 통한 상품 구매 역시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이번 통합은 결국 폭넓은 주류 채택을 위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대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준비한 대시뉴스 코리아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와 함께한 시간이 유익하고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오늘 제가 나눈 모든 뉴스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주 새로운 이야기거리를 잔뜩 안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stay dash.